안녕하십니까. 이론 보기 51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임대차의 효력이라고 임대인의 현상 유지 수선 의무 봤죠. 그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라고 해서 비용 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봤습니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에게 인정이 됐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이 됐죠. 특히 그 부속물 매수 청구권, 비용, 부속물, 지상물 세 가지 권리는 철저하게 봐주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임차인의 의무와 관련해서 무슨 차임지급 의무, 수인 의무, 통지 의무, 그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보관 의무, 반환 의무, 원세 회복 의무 이런 의무들 쭉 몇 가지 봤습니다. 구체적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요. 그 정도 봤구나.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도 한 3년에 2번 정도 출제되는 중요한 파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 개념을 잡아야 되죠. 임차권 양도, 임차인은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있죠. 이걸 파는 거예요. 이게 임차권 양도입니다. 이렇게 임차권을 양도하게 되면 갑을 간의 계약관계가 갑병의 계약관계로 바뀌어요. 다시 말해서 임차인이 변경이 돼요. 임차인이. 이게 임차권 양도입니다. 목적물 전대는 갑을 간의 임대차가 있는데 이건 그대로 둔 채 을병이 다시 재임대를 하는 게 전대차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임차권 양도가 있게 되면 을은 빠져요. 계약관계. 반면에 전대가 있으면 갑을 계약관계, 을병 계약관계가 병존하는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이런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는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거예요. 왜? 임대인이 을에게 빌려줬잖아요. 근데 엉뚱하게 병이 사용 수익하는 형태가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여기 기본입니다. 자, 이렇게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의 전대의 개념을 잡은 다음에 629조 1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그 권리 즉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그다음 목적물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만에 하나 이걸 위반했다. 임차인이 위반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했다 이런 뜻이죠. 그럴 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거. 임차인이 위반을 했다. 즉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 전대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임대인의 동의를 임차권 양도 계약이나 목적물 전대 계약의 효력 요건으로 규정을 하려면 위반한 때는 무효가 된다라고 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해놨고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 임대인의 동의는 임차권 양도 계약이나 전대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임차권 양수한 사람이나 목적물을 전차한 사람이 자신의 권리, 임차권 또는 전차권을 임대인에게 주장하기 위한,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했을 때 그 임차권 양수인, 아까 그림에서 병 또는 전차인은 임대인 갑에게 임차권이나 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잊지 마세요. 동의는 계약 이후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에 있죠?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하고 임차인은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으며 이렇게 되죠. 그죠? 만에 하나 니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여부를 확인해서 알려주지 않았다. 고지 의무 위반이 돼요. 고지 의무 위반은 뭐하고 연결이 돼요? 민법 110조 기망과 연결이 되죠. 기망. 임차권이 등기돼서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대항력 여부와 상관없이 임차권 양도나 전대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임대인이 한번 동의했어요. 철회 못합니다.
자, 3번은 예외입니다. 건물, 임차인이 건물 소부분을 전대. 우리 보통 샵인샵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약국을 내가 임차해서 운영하는데 요만큼 귀퉁이를 미용 화장품 파는 가게에 전대했다. 이렇게. 요만큼을 임차한, 건물에 이만큼을 임차한 자가 요만큼을 전대한다. 건물 소부분 전대. 이때는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건물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를, 소부분을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했다 하더라도 임대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례 형태로 대비하셔야 되는데,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 무단양도 무단전대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무단양도 무단전대는 임대인 갑, 임차인 을, 양수인 또는 전차인 병 사이에 임차권 양도 계약이나 전대 계약에 대해서 갑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잖아요. 그죠? 이게 무단양도 무단전대야. 이 무단양도 무단전대는 법률 관계가 99% 똑같습니다. 갑을 병사의 법률 관계가 99% 똑같아. 딱 한 군데가 달라요. 그 한 군데 다른 건 뒤에서 말씀드리고, 자, 앞으로 쭉 보시게 되는 내용은 무단양도 무단전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나오잖아요. 임대인, 임차인. 임차인은 양도인 또는 전대인일 수 있고, 병은 양수인 또는 전차인일 수 있죠. 그래서 임차인과 양수인 또는 전대인과 전차인, 을병관계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은 유효하다 그랬죠. 을은 동의하다 줄 의무가 있죠. 동의를 받아주지 못하면 을의 입장에서는 채무 불이행이 되죠. 따라서 병은 이렇게 채무 불이행 책임이나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3번 무단전대의 경우에는 동의 없다 하더라도 갑을 을병 계약 관계는 그대로 존속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고 을은 병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고 을은 병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갑은 을을 대위하여 병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금 모양새가 이상하긴 하지만 갑이 동의 안 했잖아요. 그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론상으로 갑은 을을 대위하여 병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까지 연결이 됩니다. 무단전대의 경우. 2번 갑과 을의 관계. 아니다. 갑과 병의 관계. 갑과 병의 관계는 어때요? 병은 갑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죠. 따라서 병은 갑에 대해서는 불법 점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갑은 병에게 첫째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두 번째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이런 걸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병의 점유는 갑에 대한 것은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갑은 병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목적물 반환 청구해서 당연히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병한테 뭐라 그래야 돼? 을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해야 되죠. 을에게. 그렇죠?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을이 여전히 임차인이니까 그 목적물을 내가 아니라 을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을이 수령하지 않으면 그때 나에게 반환 청구하면 되겠죠. 2번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갑은 여전히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죠. 즉 갑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갑은 을에게 여전히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병에게 추가적으로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응? 3번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아주 중요하다. 이거 아주 중요하다. 그다음에 갑을 간의 관계는 뭐예요?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이게 원칙이죠. 다만 실제로 을병이 부부 사이였던 경우가 있어요. 부부 사이 임차권을 양도했어요. 갑의 동의 없이. 자, 이런 경우에는 갑에 대한 배신 행위가 아니래요. 이렇게 임차인의 임차권의 무단 양도나
목적물의 무단전대가 갑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행위가 아니다. 그 의례행위를, 의례 무단영도나 무단전대를 배신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사정. 어떤 경우? 을병이 부부인 경우, 이런 경우. 이럴 때는 해지권이 없다. 임대인 갑에게는 해지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당연한 거죠.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을은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을은 차임지급 의무 등 그 의무를 그대로 부담하겠죠. 자, 무단양도 무단전대 대단히 중요합니다.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법양도가 있죠. 적법양도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적법양도는 을, 임차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병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게 원칙이다. 단, 을이 갑에게 이미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더라. 와 같이 을이 갑에게 이미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 상태다. 그것까지 당연히 병에게 이전한 것은 아니다. 그것까지. 이거 따로 적법전대에서 조심하시면 됩니다. 적법양도에서. 그다음에 4번에 적법전대가 있어요. 이 적법전대도 좀 중요한데, 적법전대는요, 대원칙, 임대인 갑은 전차인 병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직접 의무를 부담하진 않아요. 즉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630조 1항을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했을 때 전차인은 갑이 병에게 직접 권리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병은 갑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2개. 차임지급 의무, 반환 의무 같은 것들. 이렇게 전차는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차임지급 의무 조심하세요. 그래서 자, 갑은 을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고 을은 병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 하나 더, 갑은 병에게 직접 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의 병에 대한 직접 차임 청구가 을의 병에 대한 차임 청구보다 우선해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병이 을에게 차임을 이미 지급한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차임을 직접 청구했을 때 병은 을에게 이미 차임을 지급했다는 것을 이유로 갑의 차임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단서입니다. 전차인 병은 전대인 을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 임대인 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무슨 뜻? 병이 을에게 차임을 설령 지급했다 하더라도 갑이 병에게 직접 차임을 청구한 경우 병은 을에게 차임을 지급했음을 이유로 갑의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게 원칙이다.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630조 1항을 이해하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번, 을과 병. 병이 갑에게 직접 차임 지급하면 이게 우선하니까 그 한도에서 을에 대한 차임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된다. 또 종료되었을 때 병이 갑에게 목적물을 반환하면 을에 대한 반환 의무는 당연히 면한다. 2번에 1번, 전차인 병은 임대인 갑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만 직접 권리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자,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 특히 차임지급 의무를 생각하시고요. 직접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용상환 청구나 수선 청구 따위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병은 갑에게 직접 수선 청구나 비용상환 청구 못합니다. 중요한 게 2번이라고 그랬죠. 전차인 병은 전대인 을에 대한 차임지급으로 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다만 조심할 게 있어요. 갑을 간의 임대차 차임이 뭐 100만 원, 을병 전대차 차임이 80만 원, 반대로 갑을 간의 임대차 차임이 80만 원, 을병 전대차 차임이 100만 원 이렇게 되죠. 여기서 갑이 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요걸 한도로 합니다.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갑은 병에게 80만 원 이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은 병에게 당연하죠. 80만 원 이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요거 하나하고 또 하나. 을병 차임 지급 시기가 날짜가 매월 15일이에요. 이 15일이 지나서 병이 을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15일이 지난 후에 병이 을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즉 병은 15일까지 기다린 거예요. 갑이 차임 청구 들어올 거를. 그래서 15일까지 갑이 차임 청구 들어오면 갑에게 차임을 주면 되잖아요. 근데 15일까지 기다렸는데도 갑이 차임 청구가 없어. 그래서 15일이 끝나는 날 병한테 돈을 줬어. 15일 24시 또는 16일 0시 뭐 이렇게 줬어. 그리고 16일 날 갑이 차임 청구 들어왔어. 이때는 거절할 수 있어요. 이때는 나 어제까지 기다렸는데 네가 청구 안 해서 나 을한테 줬어. 이렇게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을에게 차임을 지급했을 때 갑의 청구에 대항을 할 수 없는 차임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15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을에게 지급한 것에 한한다. 15일을 기준으로 그 후에 을에게 지급했을 때는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또 니은 15일 이후에 지급했다면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15일 전에 지급을 하긴 했으나 전대차 계약상 차금 지급 시기 전에 을에게 지급을 하긴 했으나 15일이 도래해 버렸어. 지나가 버렸어요. 15일이. 이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때도 대항할 수 있다. 기억 니은, 특히 니은 좀 어렵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들으셔서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디귿, 리을은 말씀드린 거고요. 전대차 차임 감액했다. 감액 범위에서 대항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 100만 원, 8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거 이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거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을 간의 계약관계는 그대로 존속하죠. 별 문제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적법 전대차의 경우에 우리 민법은 좀 특별하게 적법 전차인을 보호하는 적법 전대차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전차인에 대한 직접 권리를 주되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대신 그 적법 전차인 보호 장치를 따로 몇 개를 둔 게 있더란 말이죠. 첫째가 전차권 소멸의 특칙이라고 해서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아닌 경우 두 가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킨 경우 하고요. 임차인이 임차권을 포기한 경우, 두 가지. 두 가지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하지만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을 때, 해지. 그 해지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병에게 통지하고 병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부동산은 6개월, 동산은 5일이 지나야 임대차도 해지되고 전대차도 종료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통지하지 않으면 대항을 못합니다. 갑은. 임대차 소멸했다, 전대차 소멸했다 이런 주장을 못해. 이 원칙 단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한 사유가 요 경우 을이 이익 이상 채무를 연체해서 해지한 경우 요때는 통지 안 해도 된다. 요때는 통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보호장치 확인하시고요. 세 번째 보호장치는 토지 전차인 건물 소유라든가 식목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전차인은 임대차 기간 및 전대차 기간이 동시에 만료가 되고 전차인 소유의 지상물이 현존할 때 그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 청구할 수 있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네 번째 건물 기타 공작물 전차인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 개. 임대인 동의받아서 전차인이 부속시킨 경우
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 이 세 가지. 다 임대인이 개입돼 있죠. 이 세 가지 경우에 전차인은 건물, 기타, 공작물, 적법 전차인은 부송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법 전차인 보호장치 네 가지 뭐 명확하게 달달달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대충 어슴푸레하게라도 적법 전차인, 불법 전차인 아닙니다. 적법 전차인 보호장치 네 가지가 있구나. 개념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임대차 마지막에 보증금이 나왔는데요. 이 보증금은 민법상 임대차에는 없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히 이게 지금부터 보게 되는 내용들은 다 판례의 내용입니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 따위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걱정하는 게 두 가지야. 임차인이 차임을 제때 안 주면 어떡하느냐, 또 임차인이 목적물을 훼손하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연체하거나 목적물을 훼손했을 때 그 손해배상의 충당, 손해배상의 장차 충당, 그걸 이제 담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장차 손해배상의 충당할 목적으로 담보를 잡게 되는데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담보물을 취득하는 방법, 보증금을 받아두는 방법. 그 중에 주로 보증금을 받아두는 게 활용이 되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주고받으려면 보증금 계약이라는 걸 따로 해야 되고요. 나중에 보증금은 돌려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텐데 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이 내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주는 경우가 많냐, 안 주는 경우가 많냐? 대법원이 봤을 때는 안 주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주는 경우, 즉 보증금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좀 특별한 경우예요. 예외적인 경우야. 그러니까 보증금을 줬다라는 걸 임차인이 증명해라 이렇게 되죠. 그 보증금의 효력, 뭘 담보한다고 그랬어요? 목적물 반환시까지. 목적물 반환시입니다. 종료시가 아니라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 아까 말씀드렸던 연체 차임이라든가 목적물 훼손과 같은 손해배상, 그런 걸 담보하는 게 보증금의 효력이 됩니다. 따라서 충당을 언제 하는 거예요? 반환할 때 충당. 반환. 생각해 보세요. 차임을요 연체하던 임차인이 목적물로 반환하는 날까지 연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액이 반환시 확정이 되니까 결국 충당도 반환시 하는 거고요. 그 충당도 임대인이 충당하겠다 해서 충당되는 게 아니라요. 당연히 충당돼요. 당연히. 반환할 때 당연히 충당됩니다. 됐죠? 그게 동그라미 1번입니다. 2번. 보증금에 의해 충당되는 것은 연체 차임과 그 연체 차임에 대한 연체이자, 연체 차임에 대한 연체이자까지도 담보가 된다는 거고요. 계속 나온 거예요. 반환시에 확정이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런 손해배상은 설령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등등등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연체 차임 채권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증금에서 누가 공제한다는 말 없이도 당연히 공제된다. 연체 차임 채권이 타인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목적물 반환 시에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다 그 말입니다. 반환 시에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목적물로 반환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에서 충당하시오, 이런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이 됐든 임차인이 됐든 대원칙,
목적물 반환 시에 충당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우리 대법원 임대인 입장에서 차임연체에 대해서만큼은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대인 입장에서 미리 충당할 수 있다. 임대인만. 임차인이 미리 충당하세요라고 주장 못합니다. 그게 3번이죠. 임대차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충당하시오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원칙이 임대인이 됐든 임차인이 됐든 종료시에 충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충당하겠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미리 충당하시오. 이러면 못하는 거야. 근데 이게 예외가 되는 거예요. 임대인만 연체 차임에 대해서만 종료 전에도 미리 충당할 수 있다. 이거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4번 됐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이 양도되었을 때 보증금 반환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소유 건물을 우리 임대차 한 상태에서 보증금을 이렇게 줘놨는데 건물이 팔렸다. 그럼 보증금은 갑이 반환해야 되느냐 병이 반환해야 되느냐? 원칙이 갑이에요. 전세권과는 달리요, 임차권은 채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칙이 갑이야. 다만 예외적으로 병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가 갑과 병이 합의한 경우, 병이 건물을 사면서 을에게 반환해야 될 보증금만큼을 공제하고 지가 인수한 경우, 요 경우하고 두 번째 을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요 두 가지 경우, 요 두 가지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의무는 병에게 승계가 된다. 이게 예외가 됩니다.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임대차 종료가 나왔네요. 종료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해지에 의한 종료를 좀 두 개를 구별하셔야 돼요. 해지, 통고에 의한 해지와 즉시 해지. 즉시 해지가 원칙입니다. 즉시 해지라는 건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해지가 되는 게 즉시 해지입니다. 반면에 해지 통고는요,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고 나서 6달, 한 달, 5일이 지나야 해지가 되는 게 해지 통고에 의한 해지예요. 어떤 게 원칙일까요? 즉시 해지가 원칙이죠. 해지 통고에 의한 해지가 예외입니다. 4가지가 있었죠.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죠. 해지 통고에 의한 해지 4가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4가지를 제한 나머지는 즉시 해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장래를 향하여 임대차 효력이 소멸하게 되고,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해서 반환해야 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겠죠. 뭐 그런 관계가 성립한다. 뭐 그 정도 가지고서 2번, 3번, 4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들이니까 한번 잠 안 올 때 2, 3, 4, 5번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는 딱 요 정도 임대차 내용을 살펴보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민사특별법 남았습니다. 5개가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다음에 집합건물법, 가등기담보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가지 법. 시간을 좀 달리해서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만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양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준비하신 분들만 괴롭습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